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요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전처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다시는 여자 따위 믿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 사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네요. 친구의 아내와 두 번째 결혼하게 된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토박이 남자였습니다. 강원도 인제로 군대를 다녀온 것 외에는 고향 구미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죠. 전 부인은 서울 출신이었는데 이것도 친하게 지내던 군대 선임이 소개해줘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늘 같은 경상도 여자만 만나다가 말수부터 싹싹하고 상냥한 서울 여자를 만났더니 그렇게 좋더군요. 미용사를 해서인지 본인 외모도 잘 꾸미고 예뻤고요. 서울과 구미 장거리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얼마나 자주 오가며 연애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빠, 나 지금 다니는 미용실에서 나와서 혼자 가게 차릴까 생각 중이야. 그래? 준비할 게 많겠다. 가게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사고 뭐 하려면.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도와줄래? 해줄 수는 있는데 나도 엄마 가게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길게 자리는 못 비워. 서울이랑 구미 오고 가는 시간도 무시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다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 참, 내 말은 서울 아니고 구미에서 미용실 차린다는 거야. 오빠 따라서 구미에서 살까 해서. 뭐, 지숙이 너 진짜야? 그 말은 나한테 시집 오라는 말 승낙한 걸로 알아도 돼? 응, 우리 결혼하자. 몇 개월 전부터 계속되던 제 프로포즈를 여자친구가 받아들여준 거죠. 저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소머리국밥 가게를 20대 후반에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운영하시기에 힘에 부치기도 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었기에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와이프는 국밥집과 신혼집에 있는 중간거리에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1인 미용실에 동네 아주머니들 상대라 노동 강도가 상당했지만 서울에서도 꽤 큰 미용실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던 와이프는 잘 이겨내고 동네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서로 금술도 좋았고 각자 가게도 잘 운영했기에 우리 부부에게는 행복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죠. 결혼 3년 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불임 클리닉이나 병원에 다니자고 설득해도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영양제를 먹는다고 생각했던 약이 피임약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 문제로 저와 아내는 많은 감정이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하고 상의도 없이 피임약을 먹어? 내가 얼마나 아이 원하는지 알면서.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도 아이 빨리 갖고 싶다고 했잖아. 가게 개업하고 자리 잡으려는데 아이라도 생겨봐. 난 감당 안 될 것 같았고 애 낳으면 여자는 몸이 망가져. 나는 그 꼴은 못 볼 것 같아. 어떻게 그게 이유가 돼? 생각이 바뀌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난 당분간 아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수가, 너 진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오빠가 애 낳아? 여자인 내가 낳잖아.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아내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많고 자기 몸 관리에 열과성을 다하는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 관리 덕분에 미인 아내 얻었다고 어깨는 으쓱했지만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는 외모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잔소리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집안일도 제가 전적으로 하는 편이었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생각해보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일 뿐이었는데 그때는 서로가 틀린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후 3년은 각자 가게 일에 매달려 살았고 속 깊은 대화는커녕 10분 이상 마주보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가끔 서로 쉬는 날 집에서 마주치면 아내는 싸우고 싶은지 매번 싫은 꼬투리를 잡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서툰 저는 그걸 받아줄 여력도 없었고요. 그래도 이런 아내와 제게 중재 아닌 중재를 해주는 동창 녀석 하나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보험 영업직을 해서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었습니다. 영업일로 미용실이나 제 국밥집을 자주 오갔고 저희 부부싸움이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더랬죠. 이현우, 너는 국밥집 한다는 놈이 술도 안 마시냐? 웬 술? 나 술 못 마시는 게 한두 해야. 갑자기 자다가 동창 두드리는 소리는.
네 마누라는 너가 술 안 마시니까 답답하대. 부부 사이에 뭐가 안 풀리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나 듣고 사는 거야, 임마. 술 마셔야 대화가 통해? 웃기고 있네. 내 와이프 기준으로 술 마시려면 웬만한 장정은 안 돼. 말도 마. 어제 같이 잠깐 술 마신 거 아직도 해장 안 됐어. 성국이 너도 참 기구한 운명이다. 미용실 가서 우리 마누라랑 술 마시고 국밥집은 와서는 나랑 해장하고. 너 뭐냐? 내가 친구 잘 뒀다고 해야 하냐? 네가 친구 잘 뒀다고 해야 하냐? 아, 몰라. 서울에서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사서 고생하는 네 와이프한테 잘하라는 말이야. 왜? 이번에 미용실 손님들이 보험 좀 많이 들었나 보네? 꼭 저럴 때만 예리한 녀석. 다 필요 없고 난 영업이익에 많이 일조하는 쪽 편들기로 했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젠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 친구라고 할 기세다. 어쩌면 지금은 네 와이프 친구에 가깝지 않을까? 영업관계도 영업의 일부라고 외치며 일을 했고 특히 저희 부부 가게 손님들에게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고 다니는 수완 좋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성격적으로 재미나고 농담 따먹기를 좋아하는 녀석이라 제 아내와 죽이 잘 맞는 편이었고요. 술을 못하는 저를 빼고 둘이서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대신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벌써 아이가 있었죠. 가끔 저 아내, 친구 이렇게 셋이서 자주 밥도 먹고 만나는 일이 많았지만 정작 자기 아내는 약속이나 모임에 절대 데려오지 않았어요. 재수 씨는 잘 있어? 무슨 보물 숨겨놓냐? 식사 자리나 모임 있으면 같이 외출도 하고 그래. 네가 3살 1살 애 둘 낳아서 키워봐. 어디 꿈쩍도 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건 젬뱅이라 안 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너만 독점하고 싶은 거 아니고? 무슨 소리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애만 덜컥 안 가졌어도 결혼 생각도 안 했다니까. 너희 부부 정반대인데 결혼한 게 미스테리한 것처럼 우리 부부도 정반대라 결혼한 게 기적 같다. 반대가 끌리는 법이야. 그리고 너는 행여나 재수 씨 앞에서 말 실수하지 마. 자기 결혼을 임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하는 게 맞냐? 완전 양아치 발언인 거 알지? 말 돌리지 말고 너나 네 아내한테 잘해. 너 무뚝뚝하고 재미없다고 얼마나 하소연하는 줄 알아? 결혼 전에는 분명 묵묵하고 성실하다고 좋아했는데 이젠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게 말이 돼? 우리 마누라도 보면 엄청 처세전하니 왔다리 갔다리 해. 결혼 6년 차 됐더니 이젠 그러려니 한다. 마누라가 또 친구에게 저에 대한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어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몇 달 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친구 성국의 아내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썩 좋지 않은 표정으로 늦은 밤 가게 앞을 서성거리길래 제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죠. 재수 씨, 잘 지내셨어요? 이 밤에 저희 가게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괜찮아요?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이리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영업하시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될 텐데. 아니에요. 이제 막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다른 방도가 생각이 안 나서요. 애기 아빠가 3일째 집을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요. 네? 성국이가요? 어디 간다는 말은 없었고요? 네. 워낙 영업일이라는 게 들쭉날쭉해서 평소에도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기는 했지만 이렇게 집에 며칠씩 말도 없이 안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가게를 찾아왔어요. 아, 잘 오셨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울지 마시고요. 별일 없을 겁니다. 워낙 수완 좋고 바쁜 녀석이라 그런 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사실은 왜 그런지 이유 알고 있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네? 바람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하루 정도 외박하는 일도 잦았고 옷에 여자 향수나 화장품 묻어오는 게 늘어나더니 저번에 보니까 메시지로 여보 자기야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차에도 여자 물건이 보이고 내색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바람난 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정하세요. 확실한 물증은 없는 거죠? 일단 제가 좀 알아볼게요. 너무 무서워요.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것 같다며 돌쟁이에 애를 업고 두려움에 떠는 여자를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러신 적이 있어서 저희 엄마도 저를 포대기에 업고 쫓으러 다녔다 들었거든요. 뭔가 제가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친구를 알고 지낸 지 15년이 넘었는데 날티는 났어도 여자가 있는데 바람이 난 적은 없었거든요. 겹치게 만나지는 않고 차라리 짧게 만나고 환승이별을 하는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길래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는 하더군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은 처음이라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성국이? 아까도 통화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며칠 동안이나 연락 안 받는다고? 나 지금 사흘째 그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문자 하나 없던데? 현우, 너 성국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잘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지 않고서 부재중 전화 오면 바로 연락할 텐데. 뭐지? 그러게. 그리고 혹시 성국이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여자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거. 너 어떻게 알았냐? 국밥집 말고 돗자리 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걔 애인 생겼잖아.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뭐 애인? 미쳤네. 애가 둘인 유부남이 무슨 애인이야? 요즘 유부들이 더 연애 많이 하는 거 모르냐? 국밥집에 처박혀 있으니 알 리가 있나? 어떤 여자래? 지금 집에 안 들어간 지 일주일이라는데 너는 친구가 돼서 그런 놈을 가만히 뒀어? 친구고 뭐고 나이 먹고 사생활까지 어떻게 터치하냐? 쥐가 알아서 살아야지. 몰라. 나도 애인 생겼다는 거 2달 전에 술자리에서 들었어. 내가 알기로 반동거 하나 보더라. 아무리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나 봅니다. 새로 살림까지 차린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제 뒤통수가 뜨끈해지는 것 같았고요. 이 사실을 친구 아내에게 전하려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제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라 전달하는 걸 미룰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고민하기를 이틀째. 쉬는 날이라 집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으려 하는 때였습니다. 자기 방에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디 갔다 와? 외박한 거야? 관심 있는 척하지 마. 내가 외박을 하든 말든 신경 끄고 산 지 오래됐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당신도 바람났어? 무슨 소리야? 왜? 바람이면 이혼해주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은 그러지 마라 좀. 바람이 요새 유행이야 뭐야? 그날 늦게 들어오는 아내에게 농담으로 바람났냐고 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기민하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한 달 뒤 말도 안 되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년놈들이 연애한다고 난리쳐서 저만 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시는 거죠? 이모님, 이혼이라니요? 사장님, 속이 속도 아니겠지만 어쩌겠어요.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세요. 무슨 말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이 사장님 친구분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몰랐구나. 세상에나. 제가 괜한 소리 했나 보네요. 민망해라. 말씀해 주세요. 제 친구랑 그렇고 그렇다니 친구 누구요? 그 왜 보험한다던 뺀질거리게 생긴 친구분요. 성국이요? 우리 가게 와서 손님들한테 보험 판매하던? 그놈이 우리 와이프랑 뭘 해요? 그 길로 바로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가게 문 열기 전이라 혼자 있는 와이프에게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성국이랑 바람났어? 뭐야 갑자기. 가게 문 열고 손님도 받기 전에 재수없게.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 그 녀석이랑 바람났냐고 물어보잖아. 빨리도 알아챈다. 그래, 나 연애 중이야. 당신 친구랑. 미친, 그걸 말이라고 해? 맙소사,
바람도 미친 짓이지만 왜 하필 내 친구 녀석이랑 바람을... 당신 미쳤어? 당신과는 안 되던 대화가 되는 남자야. 그리고 내 마음 잘 헤아려주고 우리 이혼하고 정리하자. 어차피 곧 말하려던 건데 잘 됐다. 수고로움을 덜었네. 안 돼. 이혼을 내가 왜 해줘? 누구 좋으라고. 한 번은 용서할게. 그 녀석 빨리 정리해. 아니, 나는 당신을 정리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해. 난 이혼하고 말 테니까. 그 후로 제가 이혼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으나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고 막무가내더라고요. 급기야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둘이 쌍으로 찾아와서 나한테 물 먹이는 거야? 둘 다 미쳐도 곱게 좀 미쳐라. 어차피 이혼할 거 그냥 남자답게 해. 애도 없겠다 뭐가 문제야? 배성구, 너는 남의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마. 상간남 주제 어디 끼어들어? 그러는 너는 어린 자식 둘이나 있는 주제에 아주 잘하는 짓이다. 꺼져. 너가 낄판 아니야. 원래부터 아내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실수로 애 생겨서 한 거였으니까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이혼할 예정이야. 미친놈. 한 명도 아니고 애를 두 명이나 실수로 낳냐? 책임감 없는 게 변명은 그럴싸하게 해. 입만 살아가지고. 이혼 서류 들고 왔어. 나는 도장 찍고 사인했으니까 당신만 하면 돼. 어차피 우리 각방 쓰고 결혼 생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왜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어? 당신 이렇게 버티는 거 엄청 못나 보이는 거 알아? 구질구질? 누가 누구더러 그런 말 하는 거야. 유부남 유부녀 둘이 이렇게 온 동네가 알 정도로 애정행각하고 붙어 다니는 거 그게 더 못나 보이는 거 아닌가?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런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더 당당하게 소리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세상 부끄러운 줄 알아. 양심에 털난 것들아. 알았어. 바퀴벌레들끼리 잘 살 테니까 이혼해줘. 협의 이혼? 좋아하시네. 너희 둘이 이런 짓 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야. 믿었던 내게 이런 짓거리 했으니까 배상할 각오들은 됐겠지? 둘 모두 소송 걸 테니까 그리 알아. 내 앞에서 꺼져! 마누라는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에 몰래 와서 자기 짐을 다 옮겨서 나갔습니다. 제가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둘이 치밀하게 준비한 모양이더군요. 이혼 소송을 결심한 데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만만하게 본 게 화가 나서 순순히 물러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습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혼소송을 했지만 주변 지인들이나 동네 사람들, 저희 어머니의 동정 어린 시선들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저를 좋게 보던 사람들도 저렇게 사람이 착하고 둔에 빠지니 친구에게 마누라를 뺏기지 한 소리들도 하고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친구들 모임에서도 자연스레 배제되기도 했어요. 상간남 친구랑 제가 겹치는 지인이 많았거든요. 감수하고 이겨내야 할 시선들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니더군요. 잠시 제 입장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여자를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갓 돌진한 둘째는 없고 3살이 된 첫째 손을 잡고 힘겹게 짐을 들고 있던 친구 아내를 보는데 초췌하고 기력 없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수씨, 장 보러 오셨어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배고파. 배고프니? 아저씨가 밥 사줄까? 첫째 아이가 칭얼거리듯 배가 고프다는 말에 밥을 사주려고 했더니 재수씨가 극구 사양해서 할 말 있다는 설득 끝에 저희 가게에 데려와 밥을 먹였습니다. 이제 3살 배기 여자아이가 호호 불어가면서 혼자 얼마나 국밥을 잘 먹던지 배가 안 고프던 저마저 식욕이 동할 정도였습니다. 잘 지냈냐는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저나 재수씨도 썩 좋은 시간들은 아니었겠죠. 원정이에요. 제 이름. 재수씨라는 호칭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아, 네, 정희씨.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협의 이혼하자는데 법적인 것도 모르고 애들은 알아서 키우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함부로 이혼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 어때요? 제가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하고 생활비를 받던 처지라 가진 돈이 없어서요. 그런 곳 찾아가면 돈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 소개시켜 드릴까요? 정희 씨가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이혼 소송 맡긴 사무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비용도 제가 내드리고요. 네? 하지만 그걸 왜 사장님이... 동병상련이라고 해두죠. 제 아내 때문에 정희 씨가 피해본 것도 있고요. 상간남 녀석이 애들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고요? 미친놈이 미친 짓을 했네요. 죄송해요. 애들도 있는데 갑자기 우라통이 치미네요. 이런 거 순순히 합의해주면 안 됩니다. 양육권 소송도 확실하게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죠. 그리고 상간녀나 그놈한테도 위자료 재산 받을 거 다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지... 애들만 생각하세요. 혼자서 애들 키워야 하는데 돈 없이 가능해요? 독해줘야죠. 그런 연놈들한테는 똑같이 갚아줘야 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손 내밀 때 받아들이세요. 정 부담되면 소송 끝나고 갚으셔도 되고요. 감사해요,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희 씨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살지 말아요. 애들 엄마잖아요. 다 보고 배웁니다. 당당해지세요. 저도 남한테 괜찮다는 말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 알고 마음 다스리고 있어요. 잘 이겨냅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늘 신세만 지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아, 네, 현우 씨. 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끔 상의도 하고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한테 고마움이 있어서인지 가게에 와서 만날 때마다 일을 돕고 가곤 했고요. 현우야, 그 애기 엄마 있잖아. 사람이 참 야무지더구나. 우리 가게 올 때마다 일 도고 가는데 그렇게 애살 있게 할 수가 없어. 애들도 그렇게 똘망하니 이쁘고 어쩌다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혼하고 애들 먹여 살리려면 어린 여자 혼자 어떡하노. 아니면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 그렇네요. 생각을 못했네. 우리 홀직원 어차피 뽑아야 하고 말이다. 둘째도 어린이집 맡기고 일 구한다고 하더라. 내가 넌지시 뭐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 20대 식당 일도 했대. 어머니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아이들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세 식구 먹고 사는 게 빠듯해 보이더라고요. 여자 혼자 벌이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예전에 저희 가게 일을 잠깐 도우면서 테이블 치우고 차분히 손님 응대하는 것을 보니 일을 제안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현우 씨 가게 홀직원을요? 저 일도 서툴고 잘 못해요. 피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가게 일 오래 해봐서 딱 보면 알아요. 잘하던데요. 그리고 홀 전담하시는 이모님 계셔서 보조해 주시면 돼요. 애들 어린이집 맡긴 시간만 일해줘도 되고요. 하지만... 정희 씨 일 구한다고 들었는데 좀 더 보수가 많고 좋은 직장 구하시는 거면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같이 경력단절 여성 누가 써줄까 걱정했거든요. 현우 씨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렇죠. 제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먼저 생각한 거 아니고 우리 엄마가 정희 씨 추천한 거예요. 네? 아주머니가요? 전에 테이블 정리하고 일하는 거 보시고는 직원으로 채용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제야 생각해 본 거고요. 저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일손이 부족하면 가게에 나와 추가로 도와주기도 했고 그럴 때는 저희 엄마가 아이 둘을 대신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판결나기까지의 1년 동안을 함께 일하고 가족같이 가까워졌고요. 두 상간남 상간녀의 불륜에 대한 증거나 정황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저도 친구 아내의 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특히 저는 전처가 미용실을 오호점까지 내고 재산을 많이 불렸기에 억대가 되는 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판결을 확실하게 받아두는 게 두루두루 좋기도 했으니 1년이라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후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두 상간남 상간녀 커플은 정식으로 살림을 차리고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았는지 친구들 모임에 와서 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상간남 녀석이 말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친구들도 겉으로는 그러냐라고 했지만 제게 와서는 친구 아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키고 다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무개념인 것 같다고 다시 봤다고들 말하더라고요.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고 다녀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은 경지까지 가서 그러려니 했어요. 저와 친구 아내에게 소송까지 당해서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주어가면서 맺어진 커플이니 뭘 한다 해도 놀랍지 않았죠. 소송도 마무리되고 반년이 지난 주말 저녁 아이들을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정희 씨와 제가 홀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와서 술 좀 채워줘. 손님,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죄송해요. 아니, 손님이 외롭다는데 여기 직원은 굉장히 냉정하네. 이봐, 손님. 술 얼큰하게 잘 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쇼. 뭐야, 이 콩같이 생긴 거는. 나 여기 사장이야. 곰 아니고 내 별명은 고릴라. 조용히 가라. 고릴라 화나면 무섭다. 이 직원한테 묻고 있는데 넌 뭐야? 너가 이 여자 남편이라도 돼? 남편이야. 그러니까 아직 기저귀도 안 뗀 것 같은 풋내나는 놈은 꺼져주시고요. 제가 위협적으로 인상을 쓰며 밀어붙이자 진상 손님은 술에 취해서도 위협을 느꼈는지 엄청 재빠르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혹시 예전에도 일하면서 이런 적 있어요? 예? 한두 번이요. 뭐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냥 전화번호 달라고. 이렇게 진상 손님 정도는 아니었어요. 전화번호?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얘기해요. 알았죠? 사랑은 사고처럼 온다고 누군가 얘기했던가요? 남자 손님이 찝쩍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손님에게 적대감이 강하게 들고 질투하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달은 거죠. 각성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속으로만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아이가 둘이나 있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는 정희 씨가 늘 현명하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 아내라고 알고 있을 때도 그놈한테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나 다른 사람들 눈도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정희 씨 같은 여자 있으면 재혼하라고 하신 적 있어요. 남들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좋으면 되지. 우리가 이상한 놈들처럼 불륜도 아니고. 하나만 확실하게 말해줘요. 나 남자로 생각 안 해요? 나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 나 좋아해요? 수줍게 끄덕이는 얼굴을 보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환희가 차올랐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재차 부담스러워하고 아닌 것 같다고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제 마음을 듣고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애가 둘 있는 여자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 후 저희 둘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런 예쁜 손주가 있었으면 했단다. 이렇게 한꺼번에 손주가 둘이나 생겼으니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이야. 남들 눈 뭐가 소용있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인가 보다. 너희들이 인연이 되려고 돌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고.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정희가 마음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곧 결혼하자고 말하려고요.
그래. 서로 한 번씩 실수를 했으니 다시 번복하지 말고 노력하며 잘 살아봐. 그런데 엄마, 전초 첫인사 왔을 때도 그렇고 정희도 그렇고 둘 다 괜찮았어요? 내가 좋다면 별 말씀을 안 하시네. 어머 얘 반란까지 며느리는 나는 싫었어. 네가 좋다는데 어쩌니? 정의는 다르지. 누구랑 비교해? 교제한 지 반년 만에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재산분할하면서 처분한 상태였고 제가 새로 살 집을 보러 간다며 미리 봐둔 아파트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희야, 이 집 어때? 너무 좋은데요. 방이 4개나 돼요? 화장실도 2개, 부엌도 엄청 넓고. 현우 씨 이번에 엄청 큰 집으로 이사하네요? 응, 내가 누구랑 같이 살 예정이라서. 네? 어머님이요? 아니, 너랑 우리 아기 새들. 에? 뭐라고요? 나랑 결혼해줘, 원정이. 내가 평생 네 손잡고 같이 걸을게. 현우 씨,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괜찮겠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채워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 줄 거지? 그럼요. 기꺼이요. 프로포즈를 하고 얼마 후 기적같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손자를 갖고 싶었던 엄마는 아들 쌍둥이라는 말에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넷이라니 키울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아이를 가졌다는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전처엔 피임 사건을 떠나서 6년이라는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내심 제가 불임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찾은 적 없던 신에게 감사를 드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재혼이기도 했고 아내의 뜻이 있었기에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하고요. 결혼 2달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들과 아내를 새 집으로 이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가게에 상간남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술에 얼큰하게 취한 채로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얼굴 맞댈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내 돈 내고 국밥 먹으러 왔는데 안 돼? 이 가게는 손님도 가려봤나 봐? 인두껍을 쓴 동물 같은 걸 안 받아. 여기는 사람만 와서 식사할 수 있어. 여기 쓰여있는 거 안 보여? 반려동물 동방 금지. 내가 동물이면 넌 뭐냐? 너 내 전처랑 재혼한다며? 너도 그 정도면 동물 아니냐? 어디서 무슨 얘기 주워들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꺼져. 야, 네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나를 목 같은 취급하더니 너 사실 내 와이프랑 예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냐? 둘 다 얌전한 고양이같이 생겨갖고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는지 모르지. 진짜 아냐?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몇 년간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그 소식 들으니 호기심에 발동했어? 내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뭐라 하든 네가 믿어? 술 째려서 여기 와서 진상짓 하지 말고 가라. 예정 봐서 이 정도로 보내줄게. 예전 우리 집에 갔더니 이사가고 없더라. 내 마누라랑 애들 어디로 빼돌렸어? 진짜 미쳤나 보네. 너가 네 전처한테 애들 알아서 키우라고 했잖아. 아비로서 네 역할 버린 건 너야. 정신이 오락가락해? 내 마누라고 내 애들이야. 너 같은 고릴라한테 줄 수 없어. 네가 개소리해도 늦었어. 이미 혼인신고 끝났으니까. 네 부인이랑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잘 살 테니 너는 꺼져. 그 말을 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말상대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인간도 아니었으니까요. 소문이라는 게 발이 달렸는지 제 결혼 소식에 친구들도 놀라기는 매한가지였나 봅니다. 충격받은 녀석들도 있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성국이 너랑 너희 무슨 영화 찍냐? 어떻게 서로 와이프를 바꿔서 그렇게 만나냐?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 축하한단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냐? 나는 뒤에서 뒷담화 안 해. 궁금하면 앞에서 물어보지. 너 복수 같은 거는 아니지? 미쳤냐? 나를 배성국이랑 같은 선상에 놓지 마라. 하긴 너는 그놈이랑 다르지. 축하한다. 그래도 너가 선하게 살아서 잘 풀려나 보다.
그런데 성국이는 아닌가 봐. 네 전처랑 살림 차려서 동거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쫓겨났대. 네 대단하신 전처가 젊은 새 애인이 생겼다나 뭐라나. 그래서 옷트렁크 하나 들고 그 집에서 나와서 요새 고시원 전전하며 산다더라. 네 전처 미용 사업도 썩 잘 되지 않는 모양이고. 어쩐지.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전처와 상간남 친구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지금의 아내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기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야 하는데 딱히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했기에 남의 불행에 큰 관심이 가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아내와 만나 결혼한 지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3살이 되니까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네요. 다행히 딸들이 6살, 4살이 되어서 자기 남동생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통하고 좋아한다더니 누나들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내랑 어머니는 아이들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힘겨워해서 육아 부모 선생님도 고용하고 살림 봐주시는 이모님도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집안 살림이나 육아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느꼈거든요. 휴일에 거실에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나 나들이를 가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대가족을 이룰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탔기에 자식을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소원대로 아들 둘, 딸 둘을 가진 아빠가 된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전처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죠. 요즘은 어른들 말처럼 자식 낳고 함께 살아갈 인연은 따로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 만난 제 가족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삶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더군요. 아마 제가 맞지 않는 사람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귀함을 느낄 만큼 성숙해진 것도 한몫했겠지만요.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귀한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행복하세요.